매달 지출들이 너무너무 그 날짜가 되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TM을 만나게 된 어떻게 만났냐면요. 김영희 그룹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게 와서 액티바이저 한 잔을 타준 거예요. 액티바이저 한 잔을 마시고 제가 입술이 부풀어 오고 온몸이 빨갛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김영희 그룹장님이 빨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머리에 스치는 게 이게 뭐지? 입술이 부풀어 올랐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입술에 마비가 있었어요. 치과 치료를 한 3, 4년 전에 했는데 그 마취가 안 풀려서 그냥 얼얼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위에 입술이. 그래서 병원에다도 얘기를 했지만 그 병원에서는 풀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사는데 침 흘리거나 말 못하는 게 아니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액티바이저 한 잔을 먹고 입술이 부풀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지 하고 굉장히 가우뚱되면서 그 자리에서 30분도 안 되게 풀셋과 오토십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게 2월달에 김영희 그룹장님이 2월달에 와서 그런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시절쯤에 저희 딸과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당 운영에 한계를 느꼈으니까 항상 사이드 잡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그것도 방문 판매의 화장품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와서 김영희 부장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얄팍한 소견으로 두 가지 일을 해야겠다. 화장품에서도 돈을 벌고 그러면 PM에서도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손님이 오면 PM 주스를 한 잔 타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을 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화장품이 각질 제거하고 팩 올리고 영양크림 바르고 선 비비까지 케어를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PM 주스는 액티 한 잔만 딱 타주면 그게 사업성이 있었던 거예요. 비교가 너무 확실하게 되니까 화장품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 달 그렇게 지내고 한 달 만에 이제 2달 만에 제가 화장품 사업을 접고 PM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제가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김영희 국장님이 그러면 이번 달에 SM을 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SM이 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신 매니저팩 5개 하나에 500포인트인데 그거를 하시면 2000포인트를 합니다. 해서 제가 SM을 들었긴 했는데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말일날 6월 30날 31일날 마지막 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래서 마지막 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매니저팩 하시는 분 4명을 오빠 고혈압이 좋아지는데 먹어봐. 무조건 먹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4명을 했는데 1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시 거의 다 돼서 그 친구한테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는 동생.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SM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거를 가려고 하는데 좀 부족하다. 네가 도와달라 했더니 그 친구 말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11시에 전화해서 이 시간에 할 일이요? 언니 보험 마감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해서 제가 SM을 6월달에 SM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IMM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하면서 올해 6월 21일 날 독일 마나임에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비자로 시작해서 6월달까지 2월달에 만나서 소비자를 시작해서 6월달까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품에 대한 거는 제 스스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손발이 굉장히 저렸고요. 손발이 저렸다라는 게 뭐냐면
자다가도 3번씩 깨서 침대 밑으로 옆으로 떼굴떼굴 굴려서 손 발을 내려놓고 혈액순환이 돼야지만 다시 잠들고 한 게 한 3번 정도 됐고요. 그러면 잠을 굉장히 설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느 날은 머리를 감는데 그 짧은 순간 머리를 감으면서도 손이 저려서 손을 내려서 쉬었다가 머리를 감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간과하고 그렇게 심각하다는 내 혈관에 심각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보조식품 정도 먹고 이 정도만 지냈었는데 PM을 알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 제가 발톱 무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도 그게 무좀이라 생각하지 말초신경까지 혈관 영양소가 혈액이 통과하지 않아서 영양소가 전달이 안 돼서 세포가 썩어서 괴사된 거에는 세균이 자란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발톱 무좀이 올랐구나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발톱 무좀 약이 세니까 일주일을 처방해주고 쉬었다가 다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왠지 간이 너무 무리가 되고 피곤할 것 같아 힘들고 제가 조금의 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2가지 병행 못한다.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먹고 안 먹었습니다. 그냥 이 나이에 뭘 이런 걸 생각해. 저는 미용만 생각했던 거예요. 혈액순환은 일도 생각을 안 하고 이 나이에 무슨 발톱 무좀 좀 있으면 어때? 그냥 패디 매니큐어 바르면 되지 이러고 그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PM을 먹고 나서 제 발톱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 체험 사례에 발톱에 영양이 가면 발톱이 예뻐지는 건 너무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생리통이 되게 심해서 개보리는 5알씩 먹던 애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약 기운이 떨어지면 플랫폼에서 신도리 그것도 2번이나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 얘기를 이제 PM을 만나고 나서 지가 이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신도림역에서. 근데 너 왜 그렇게 생리통이 심한 애가 왜 나갔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이제 그룹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을 먹고 개보리 뭐 3알, 4알 먹고 갔는데 오는 길에는 이제 다시 심각해지니까 이제 신도림역 장애인 화장실 가서 이 친구가 이제 급하니까 했는데 거기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무원이 와서 문을 두들기고 의무실에서 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속이 냉치질이니까 젊은데도 혈액순환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한 달 딱 먹고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엄마 아픈데 견딜만한 아픔이야. 그랬고 석 달 후에는 엄마 생리가 하는 줄도 모르고 생리를 했어.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는 이미 제 체험 사례나 유튜브에 떠도는 체험 사례로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상 플랜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돼야지 일을 할 텐데 보상 플랜은 김영희 그룹장님이 미용실을 평생 30년 동안 하면서 그 전문직이잖아요. 하면서도 이 일을 전환을 했을 때 1년 만에 1,500, 1,800을 번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통장 갖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희 그룹장님은 또 순수하게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는데 통장을 직접 갖고 와서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정말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은 그다지 제가 사업 시작 초에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검증한 거는 회사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공부를 해봤더니 웰니스 분야에서 독일이나 유럽에서 가장 큰 직접 판매 회사라고 합니다.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은 많이 아는데 유럽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서 또 검증을 해봤더니 독일에서 1993년에 창립을 했고 올해 30주년 창립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연속 100대 우리 전 세계 기업 중에 100대 기업 안에 20년 연속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혁신 기업은 뭡니까? 혁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혁신적이든지 아니면 성장률, 매출률 여러 가지 굉장히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대단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훌륭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적인 회사의 신용 평가들을 평가하는 D&B라는 덤블 회사가 트리플 A를 주는데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원A이고요. 광해도 원A라고 합니다. 그럼 비교가 되시겠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지나갈게요.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플레이가 안 되네. 안 들었어. 이 영상이 복사를 해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 복사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행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네. 예. 이번에 이 영상이 지금 안 나와서 좀 안타깝지만 PM 인터내셔널 글로벌 8일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작년에는 주의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이 글로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회사랑 손을 잡고 일하는 사업가로서 얼마나 잔치입니까? 옛날에 누군가가 우리 막 상을 받고 대단한 뭐 상을 받으면 뭐 저 지방에서부터 전철 타고 와가지고 축하해 주잖아요. 사실 독일로 가고 싶습니다. 축하해 주러.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제는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애착이 갑니다. 이렇게 100대 기업 중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회사를 창립하신 롤프 소르고 회장님을 조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창립자이자 지금 현재도 경영자이십니다. 이분은 2009년에 최고의 경영인 기업가상을 받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가 빌 게이츠는 컴퓨터 회사 너무 잘 알잖아요. 빌 게이츠 그분이 4위를 할 때 경영자상으로 1위를 받았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유럽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시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보니까 우리 독일 PM이 들어와서 19년 처음에 52에서 19위, 4위, 작년에 3위를 했습니다. 그 3위를 했고요. 그 3위를 했고 올해 또한 이제 더 성장을 하겠죠. 어떤 성장을 하냐면요.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지금 21년에 5조를 돌파했는데 10년 후에 되면은 25조로 돌파를 한답니다. 이 굉장히 시장성이 넓은데요. 사실 5조가 얼마나 큰 거고 25조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감이 안 와요. 그런 돈을 만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가파른 속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때 성장할 때 요때 성장률을 할 때 그러면 뉴스킨이 20년이 넘었는데 3위였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올라가서 뉴스킨을 제끼고 3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5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만 4년 됐는데 4년에 그러면은 4년 만에 3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5배를 빠른 속도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요 사이에 5배로 빠른 속도로 갔다면 그러면 이 높은 그래프 곡선상 얼마나 5배로 우리가 성장할까요? 아마 500배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시장 규모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네트워크를 해봤잖아요. 그때 왜 안 됐는지 이제 와서 이해를 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끄트머리 하면 안 되듯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제가 끄트머리에 가서 아등아등 비전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 최고의 시기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최고의 시기와 타이밍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왔을 때 3년에서 5년 사이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런데 성장률 곡선하고 똑같은 곡선에 가파른 곡선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같은 상승률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저도 같은 상승률로 성장할 수 있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기로 가는데 안정기 때는 전문가가 유입이 돼서 너도 나도 가입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기가 더 힘들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PM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플랫폼 유통 사업입니다. 그러면 플랫폼 유통 사업이라는 소리를 지금은 생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소한 분이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손쉽게 우리가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지 그 회사를 직접 전화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잖아요. 쿠팡이 그러면 제조회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에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있는 것들을 제가 주문해서 소비자인 제가 바로 택배로 받습니다. 제조사에서 택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의 민족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음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사업이 플랫폼인데 제가 독일 PM의 본사 제조사와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은 뭐냐? 옛날에 과거에 광고하고 김태희가 광고하고 총판, 도매, 소매까지 소비자한테 올 거를 요 플랫폼을 압축을 시킨 겁니다. 그거를 제가 21세기에 흐르는 마케팅 유통으로 이거는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은 일단은 품질이 고퀄리티여야 됩니다. 고퀄리티여고요. 그 다음에 품질 대비 유통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을 했을 때 저에게 캐시백을 해준다고 해서 또 그것도 포인트로 해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통장으로 매월 21일에 저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 똑똑한 소비를 하는 21세기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입니다. 그렇다고 근데 저보고 여기서 이 광고 유통을 했는데 저보고 택배를 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했으면 저는 또 그거 힘들어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사이트에서 PM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영종도 물류창고에서 택배로 그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줍니다. 저는 어떻게 광고하고 유통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현실 점검을 하자 보면은 인생에는 5가지 타입이 있답니다. 전문가, 기술자, 이 자리에도 전문가, 기술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10년을 넘게 열심히 공부해서 또 10년 이상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정도의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전문가 소리를 듣는데 그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기술적으로 전문가적으로 돈을 따라줄 수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실업자입니다. 이분은 돈은 당연히 없고 시간은 많죠. 시간 많은 뭐예요? 놀아줄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리고 3가지 타입은 직장인하고 자영업자입니다. 저겠죠. 직장인하고 자영업자 요만큼 벌어서 그 자기 생활하는 거 맨날 카드값 빠듯하게 뭐 지출하고 지출할 거밖에 없어요.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어야지 저축을 해서 내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평생을 노후까지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하고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노화와 질병이 온대요. 나이가 들면 노화와 질병이 오지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너무 질병이 많이 이제 식생활이 문제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통 그러면 전문가나 기술자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생활을 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그 일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화와 질병이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5번째 타입인데요. 건강하고 시간과 행복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누구나 다 원하실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30살 때, 40살 때 막연하게 내가 이 생활을 하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50의 중반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더욱 불투명하고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제가 아마 60이 넘고 70이 돼도 카드값 요만큼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맨날 이런 짜여진 생활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타입으로 넘어가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책인데요. 이 4분면에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쪽 좌측에 있는 거는 직장인 아까 그 5가지 타입 중에 직장인,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95%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까 전문인가 본인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해야지만 노동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면의 사람들은 사업가와 투자가를 나누는데요. 그러면 사업가는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만드는 기술이 있다던가 자본이 있어서 그 사업체를 만드는 정주영이나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 그리고 아니면 우리 백종원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백종원 같은 그 사람이 직접 요리를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내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그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스타벅스나 이런 프랜차이즈업을 아예 안정적인 걸 사는 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95% 사람들이 이쪽 사업 돈을 벌고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얻고자 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제품 고퀄리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나의 시간과 열정만 투자를 하면 제가 이쪽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가는 돈이 많아요. 근데 몇천만 원, 1억이 있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개념이 아니라 몇십억, 몇 조의 그런 돈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갖고 수익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소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 수익이나 우리가 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노동 수익을 소득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현실 점검을 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PM에 대해서 이제 회사 소개와 현실 점검은 해봤습니다. 제품 소개를 회사에 대한 우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유통을 하는 제품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이기 때문에 검증이 일단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35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처음으로 본 거는 도핑 테스트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화학이 1도 들어가 있으면 감기약도 못 먹는 선수들이 먹는 제품이라고 해서 올림픽위원회 IOC 위원회도 이 선수가 먹는 이 기능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한 테스트를 의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약자나 임산부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TUV는 150년 된 인증 기간이고요. 150년 된 인증 기간이고요. 이 인증 기간은 옛날에 증기 기관차가 있을 때 폭발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인데 이런 거는 산업 전반에 대한 그리고 의약품 이런 거에 인증인데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이런 거 굳이 안 받아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 인증만 통과하면 건강식품 얼마든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일하게 TUV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GMP 인증. GMP 인증은 독일 GMP 인증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KS 마크 인증 이런 걸 받다 하더라도 독일에 들어가면 GMP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저거는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 검증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저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라 인증, 코셔 인증 이런 것들을 또한 굉장히 까다롭게 유명한 인증 마크이고요. 그리고 조리기구, 운반기구까지 다 그리고 피 묻은 소 이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소비자를 엊그저께 만났더니 펫썸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설명 다 했는데 내가 들은 게 다 내가 아는 눈높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햇썸이 있어요. 햇썸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기농이다 뭐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눈높이를 좀 높여서 전 세계적으로 검증하고 인증을 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먹는 제품이라면 두말할 것 없는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이렇게 매출이 고속 성장하고 이렇다는 건 제품에 우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달려서 뭐 서울, 대전, 부산 찍고 제품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제품이냐? 그러면 영양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여기만의 독보적인 NTC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NTC 공법이란 뭐냐? 뇌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라는 이 내용이 전 세계 브로셔에 나가 있습니다. 정확히라는 거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포 수준까지 그냥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으면 보통 그 뒤에 글씨 그런 거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에 들어왔지만 제소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에 써 있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NTC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기술이 있냐면요. 마이크로솔브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안 녹잖아요. 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보는 오메가3 기름입니다. 기름을 물에 녹여서 수용화시켜서 내가 먹는 겁니다. 근데 수용화 시켜서 먹는데 우리 몸이 70% 이상 뭐 어르신들은 60% 수분량이 떨어지겠지만 수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용화로 돼서 먹었을 때 가장 흡수력을 높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 수용화 시키는 우리 오메가3 실험을 해봤지만 그렇다면 흡수율이 98% 흡수율을 자랑하는데요. 그럼 먹고 위에서 뭐 이렇게 소장해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이 뭐 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하면서 소장으로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갑니다. 간에 담즙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식품,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의 대사 과정이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는 간에 지용성, 우리 만약에 지용성, 상추에 있는 미네랄 성분도 다 지용성이거든요. 도라지에 있는 하얀 진, 이런 거 다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었을 때 간에 담즙이 수용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수용체가 수용화시켜서 소장으로 가서 흡수를 빠르게 도와주는데 간이 약한 사람 수용화 시키겠어요? 담즙산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제대로 담즙산이 안 나와서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여기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 대사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흡수력을 98%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TC 공법, 우리가 음식으로 건강을 많이 이제 혈관이 많이 막히고 기름진 거, 기름진 게 삼겹살 고기만 기름진 게 아니고 부친 게 하나를 부쳐 먹어도 기름진 거고요. 나물을 부쳐도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을 넣어도 그것도 식물성 기름입니다. 근데 그 식물성 기름이 좋지만 그게 수용화가 안 되면 나의 혈관을 또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기만 먹어서 우리가 혈관이 막힌다고 혈전, 콜레스테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만 먹어도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콜레스테롤이나 혈전 그런 거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TC 이 기술이 공법이 엄청난 공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이 달려서 제품들이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그니처 제품이 3종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20가지가 넘는 제품 중에 독일에는 4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제 아직 수입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씩 우리 액티브 젤도 저번 달에 들어왔지만 하나씩 수입이 되면 제품군도 늘어나고 하면은 더 그것 또한 확실한 나의 사회의 아이템이 되고 이 시그니처 3종 제품이 저희 매출 5천억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75%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이 3종만 갖고 공부하고 이 3종만 유통을 해도 나의 성공률은 75% 이상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액티바이즈인데요. 제가 액티바이즈 한 잔에 놀랐잖아요. 그 액티바이즈는 8가지 비타민 B군류로 되어 있고요. 근데 시중에도 3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이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8종으로 드셨을 때 가장 부스터 역할, 시너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명이 많은데요. 산소 주스라고도 하고 혈관 청소부라고도 합니다. 이때까지 50살, 60살까지 뭐 40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혈관들이 노화가 되고 녹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들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 액티바이저가 그럼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산소 주스라고 했잖아요. 산소 공급률을 높이니까 혈액이 빨리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혈액이 빨리 도니까 체온을 상승합니다. 체온을 상승을 하면서 혈관에 있는 이런 혈전 콜레스테롤을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니까 피곤하지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들어있는 성분은요. 브라질 해발 2000m의 높이에 있는 과라나 열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삼과 같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스테비가 들어있고요. 비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비타민 B군을 같이
먹어야지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워주는 부스터 역할, 태워주는 시너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는 리셋시키다는 뜻이에요. 독일 말로 리스토레이트인데 재생시키다, 리셋시키다. 다시 내 몸을 리셋,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미네랄이 중요성이 뭐냐면 체내에 일단은 합성이 안 돼요. 음식으로 섭취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 4%밖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그러면 4%인데 걔가 얼마만 큰 영향을 미치냐면 미네랄이 완전 내 몸에서 고갈됐을 때 내 몸에 에너지가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태워진다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얘가 태워주질 미네랄이 막 활활 타게 해야 되는데 미네랄이 부족한 태워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계속 만성 피로에 기운이 없어. 그리고 체지방만 자꾸 쌓이는 겁니다. 태워주지 못하고 먹기는 하고 다시 쌓이고 태워주지 못하고 먹기만 하고 다시 쌓여서 비만율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900까지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칼슘만 부족해도 140까지 병이 오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칼슘 처방해요. 근데 칼슘만 먹었을 때는 전혀 일도 내 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칼슘이 내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D가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그 친구가 있어야지 뼈까지 들어가서 골다공증이 안 걸리는데 이렇게 같이 시너지가 있을 때 우리 몸이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문기 박사가 얘기하듯이 아연하고 크롬이 부족하면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면 나도 이제는 당뇨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아연하고 크롬을 미리 내가 예방 차원에서 먹으면 당뇨가 안 걸리겠죠. 그리고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떻게 심장마비 갑자기 돌아가신 분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한의사예요. 한의학 박사님. 근데 셀레늄 부족 그리고 구리가 부족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아까도 설명을 안 했지만 아유르베다의 약초 제조법. 이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법은 3대 의학에 속하는 이 식물 영양소가 이거에 필요한 영양소를 손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식물 영양소가 같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있나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3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조법으로 이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미네랄이 하는 일은 아까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액티바이저가 청소부잖아요. 그럼 혈관에 있는 걸 뜯어내고 미네랄이 흡착해서 그 중금속 독소를 배출할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10년 훨씬 15년 가까이 되셨는데요.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서울대 병원을 갔더니 원인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폐섬유증은 탄강촌에서만 생기는 병이었어요. 왜냐면 그 중금속 독소로 인한 폐가 부서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 엄마가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그 한 7, 8년 그 엄마 이제 그 병에 걸리기 전에 한 7, 8년 전에 직업이 동전 세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골방에서 저희가 이제 10원짜리 100원 마을버스를 했기 때문에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많았어요. 골방에서 그 은행에서 세는 그 동전을 다다다다닥 하고 마스크도 없이 그때 당시는 뭐 황산이 이런 뭐 이렇게 미세먼지니 그런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고 그 골방에게서 시끄럽다고 그걸 돈을 막 센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폐가 부서지는 병에 걸렸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2, 3년 후에 아는 우리 또 외숙모도 또 그 병에 같은 직업이었으니까
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왜 죽었는지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전세다 돌아가신 거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때는 그냥 원인만 알아서 아 그래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박혀서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박히기 쉬운 곳이 어딜까요? 중금속이 들어왔을 때. 네,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내 곳곳에 붙어있는 엉덩이, 뭐 이런 지방에 박힌다고 합니다. 박히면 빠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뺄까요? 미네랄로. 아니 박혀 있잖아요. 지방으로 운동으로. 네, 운동으로 운동 빼고 오메가. 운동으로 빼기도 하지만 액티바이즈가 아까 체온을 상승시킨다고 했잖아요. 체온을 1도 올려주면 면역력이 10에서 25%까지 올려줍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6개월 동안 운동을 했을 때 요만큼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액티바이즈로 체온을 상승해서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액티바이즈가 청소를 한 거를 미네랄이 흡착하잖아요. 그럼 액티바이즈가 열을 확 내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중금속을 이렇게 빼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밤에 잘 때 백혈구가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백혈구가 빗자루질을 제대로 하겠어요? 백혈구가 빗자루질을 미네랄을 풍부할 때 빗자루질을 잘해서 중금속까지 싹 배출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워카테. 집에서 이렇게 60가지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갈아 먹으라도 5가지만 갈아 먹어도 못 갈아 먹고 아마 갈아 먹는다고 해서 하면 한 진짜 일주일 하다면 다 때려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 식물소가 갖고 있는 독소까지 다 빼내고 2년 동안 찌거나 말리지 않고 저온 숙성해서 효소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소로 그레이트 4 우리 강력한 운동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활성산소가 나온다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나의 정상세포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빨간 걸로 쳐져 있는 강력한 그레이트 4라고 합니다. 이런 영양소를 먹어줄 때 내 세포를 다시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 감염으로는 10%밖에 안 된다. 질병에 걸리는 게. 근데 나머지 90%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90%가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 건강식품 음식으로는 미네랄이 부족해요. 땅이 토양이 산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물 그대로 저온 숙성한 효소로 독소까지 뺀 효소로 우리가 이 영양소를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에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5가지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들어있고요. 9가지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유산균 먹이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한 포에 다들은 건강기능식품 보셨어요? 못 봤죠? 네. 그럼 이 한 포로 먹으면 얼마나 가격도 가성비 대비 얼마나 저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천연이 안 들어있대요. 천연이 방부제. 집중력 떨어졌나 봐요. 화학이 전혀 안 들어있대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이제 PM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50살 중반에 들으면서 다시 한번 PM을 만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우물만 계속 보석이 있는 줄 알고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팠다가 뭐 한 달 파고 말았겠어요? 몇 년은 팠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아닌가벼 하고 여기도 보석이 있는 줄 알고 팠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는 게 뭔가 했더니 제가 나의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구가 잘못됐다.
내가 선택한 길 그 아이템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아이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연구 개발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 다 하고 계속 지금도 연구한 그 회사와 제가 조인을 해서 제가 사업을 펼치면 저의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뭐 미흡 하나 최선을 다해서 진솔하게 얘기했고요. 한 가지만 얻어가신다면 너무너무 제가 오늘 이렇게 스피치한 게 성공적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PM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